그림에서와 같이 두 개의 평행한 금속 레일이 있고 화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드러난 방향으로 기운이라는 자기장을 가하겠습니다. 레일의 왼쪽 끝에 저항이 R인 저항기를 연결한 다음에 금속 막대 하나를 들고 와서 레일 왼쪽 끝에 놓겠습니다. 이 금속 막대를 오른쪽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레일 위에서 옮겼더니 유도 전류가 흐르는데 유도 전류가 8.5mA라면 레일 위에서 옮겨지고 있는 금속 막대의 속력, 그 다음에 유도 전류가 흐르는 방향, 저항기에 공급되는 전력 구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일의 왼쪽 끝에 있던 금속 막대가 오른쪽으로 옮겨지다 보게 되면 반드시 이 순간이 있을 겁니다. 이 순간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전류가 흐를 수 있는 한 개의 금속 고리를 형성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순간도 마찬가지. 전류가 흐를 수 있는 한 개의 금속 고리를 형성한 것으로, 그 다음에 이 순간도 마찬가지 전류가 흐를 수 있는 한 개의 금속 고리를 형성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레일의 왼쪽 끝에 있던 금속 막대가 오른쪽으로 옮겨짐에 따라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금속 고리가 포함하는 면의 면적이 증가하게 되죠. 이 면의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생기고 있냐면 금속 고리가 포함하는 면에 대해서 X의 개수가 증가하는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 말은 금속 고리가 포함하는 면에 대해서 자기 선속의 변화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유도 기전력 만들어집니다. 유도 기전력의 크기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일의 왼쪽 끝에 있던 금속 막대가 오른쪽으로 옮겨지는 과정 중에 한순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한 개의 금속 고리를 형성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레일의 왼쪽 끝에서 금속 막대까지 거리 X라고 하겠습니다. 이 순간에 금속 고리가 포함하는 이 면에 대한 자기 선속 구해보면 평면이 균일한 자기장 하에 있을 경우 자기 선속을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요 B가 평면에서 자기장의 크기, 요 A가 금속 고리가 포함하는 평면의 면적, 그리고 C다가 뭐냐면 자기장과 면벡터 사이 각입니다. 자기장 방향, 화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드러난 방향이죠. 그 다음에 평면에 대한 면벡터의 방향은 평면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 화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드러난 방향입니다. 이 말은 자기장 방향과 면벡터의 방향이 똑같다는 뜻이죠. 두 벡터 사이 각 0도일 겁니다. 코사인 0, 1되니까 자기선속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 A가 지금 이 순간에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금속 고리가 포함하는 면의 면적입니다. LX겠죠? 그래서 자기선속 BLX로 쓸 수 있습니다. 금속 고리가 포함하는 면에 대해서 자기선속의 변화가 있으면 유도 기전력이 만들어지는데 그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뭐가 똑같냐면 금속 고리가 포함하는 면에서 자기선속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의 크기와 똑같습니다. 자기선속이 이렇게 되거든요. 자기장 균일합니다. 상수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레일 간격 L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들 미분기호 바깥으로 다 빼내버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레일 위에서 일정한 속력으로 옮겨지고 있는 금속 막대의 속력입니다. 유도 기전력의 크기 BLV 정해졌습니다. 근데 포함되어 있는 회로 성분이 저항기 한 개밖에 없죠. 그렇다면 기전력이 IR과 똑같아야 됩니다. 금속 막대 속력 정해보게 되면 BL분의 IR 위에 제시되어 있는 값들 다 대입해보게 되면 금속 막대의 속력이 대략 0.73m/s 됩니다. 이제 유도 전류 방향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도 전류 방향을 정하기 전에 이 그림부터 보게 되면 원형도선에 전류가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고 있을 경우 이 면에 대한 자기장 방향 정하기 오른손 펴입니다. 오른손 펴서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네 손가락을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감쌌을 때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 이 면에 대한 자기장 방향입니다. 원형도선에 전류가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면 이 면에 대한 자기장 방향, 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튀어나오는 방향. 그럼 이제 문제로 돌아가서
레일의 왼쪽 끝에 있던 금속 막대를 오른쪽으로 옮김에 따라서 금속 고리가 포함하는 면에 대해서 X의 개수가 증가하는 변화가 생긴다고 했었죠. 그러면 유도 전류가 흐르는데 그 유도 전류는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그러면 X의 개수가 증가하는 것을 방해하려면 유도 전류가 흘러서 어떤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야 되냐면 화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튀어나오는 방향의 자기장 만들면 됩니다. 화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튀어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유도 전류가 어떻게 흘러야 되냐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흘러야 됩니다. 이렇게 유도 전류가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다 보게 되면 금속 막대에도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거는 뭐가 똑같냐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균일한 자기장에 놓여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속 막대가 자기력을 받게 됩니다. 자기력 방향 정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 막대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 이 방향, 그리고 자기장은 화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드러나는 방향입니다. 오른손을 펴니다. 오른손을 펴서 엄지손가락을 제한 나머지 네 손가락을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은 어떻게 되도록 하냐면 자기장 방향을 향하도록, 그렇게 한 다음에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제한 나머지 네 손가락을 감쌌을 때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 자기력의 방향입니다. 금속 막대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 왼쪽 방향입니다. 근데 이 금속 막대가 레일 위에서 일정한 속력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부력이 꼭 있어야 되죠. 이 외부력의 크기는 자기력과 크기는 똑같지만 방향은 정반대. 이제는 저항기에 공급되는 전력 구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항기에 1초당 공급되는 에너지, 저항기에 공급되는 전력은 P 이꼴 I 제곱 R을 이용해서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되어 있는 값들 다 대입해 보게 되면 저항기에 공급되는 전력 0.65mW입니다. 그러니까 저항기에 1초당 0.65mJ 에너지가 공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에너지가 공급되기 위해서는, 저항기에 공급되기 위해서는 에너지 소스가 있어야 되죠. 지금 전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에너지 소스가 뭐냐면 바로 외부력입니다. 근데 외부력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레일의 왼쪽 끝에 있던 금속 막대를 오른쪽으로 옮기면서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을 해주게 되면 일을 해준 만큼의 에너지가 옮겨오게 됩니다. 일을 함으로 해서 옮겨온 에너지는 싹 다 저항기에 공급되게 됩니다.